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자, 14회차 수요 경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4월 3일 경주 분석인데요. 회차만 얘기했더니 며칠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날짜도 말씀드립니다. 4월 3일 수요일 경주 분석입니다. 자, 모터가 좀 우열이 갈립니다. 좋은 모터는 정말 좋은 모터고 안 좋은 모터는 안 좋은 모터 이렇게 딱 우열이 좀 갈리는데 일단 좋은 조건을 좀 눈여겨봐야겠지만 또 지금 자 요번 주까지의 성적으로 아마 대상 경주를 첫 번째 스포츠 월드벨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탑 12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최대한 뭐 안쪽으로 순위가 높은 선수들은 더 안쪽 코스, 최대한 인 코스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이미 자리를 확보한 김민준이라든지 심상철은 유지를 하려고 좀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싸움까지도 좀 눈여겨 보시고 자, 요거는 제가 기사 계속정 기사에 어, 이번 주에 올려놓은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자,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진을 좀 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나머지 선수들 찌르경이고 박준호도 아웃코스고 자, 김기한 결정력 부족하고 양원주는 괜찮게 봤는데 또 27번 모터가 직전에 이제 심상철이 탔고 그 전에 조승민이 두 번 탔었던 그런 모터죠. 서정원하고 김지현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만 끊으면 되겠다. 양원주 이제 정신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 좀 중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해 보고 자, 그렇다면 기련태가 1코스에서 좀 기습을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1번은 플라잉 여파, 2번은 자 모터 궁합, 3번은 결정력 부족. 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산진이 축으로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서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한다. 특히 1, 3번은 좀 스타트가 좀 의심이 되고 양원준도 스타트를 끊더라도 확실하게 안쪽을 기능태를 누르지 못하면 찌를 가능성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한진이 직접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영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4번을 놓고 가더라도 도전 선수 선별은 좀 애매한데요. 저는 4번이 휘감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5번을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한진의 모터가 좋고 경쟁 상대들이 안쪽에서 좀 위협적이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양원준이 좋은 배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태가 아예 스타트가 안 나오고 양원준이 인빠지기 같은 휘감기를 하고 4번이 추격을 한다면 2번이 살아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로 공략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 3경주도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 왜? 일단 김채연이 약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날은 이제 화요일 날 9시에 출치표가 나오기 때문에 기정훈련 전에 출치표를 보고 갑니다. 그러면 자, 우진수, 이동준, 정용진 일단 박설이 플라잉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 자, 이렇게 가자. 그리고 이동준도 자, 부상 이후에 그때 생각나십니까? 심상철이 이동준하고 부딪혔는데 이동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심상철도 5주 만에 나왔고 이동준도 늦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길었는데 그래도 김채연이 약하니까 좀 해줄 거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진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준은 기록이 생각보다 빠르고 오히려 이동준도 별로 안 했는데 빠르고 정영진은 뭐 본전하고 있고 악설이는 저 플라잉하고 돌아왔으니까 어차피 B2다. 그냥 상금이나 벌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2번을 좀 약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3, 4번이 주도를 하고 5번이 공략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두 선수 중에서 축을 정해야 되는데 자, 1번 허접하고 2번도 약하다라고 한다면 이동준이 기록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동준도 거의 한 달 반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 오히려 정용진이 땡큐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4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신중하게 축도 접근하고, 자, 축을 정하더라도 지워야 되는 전력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오히려 주목할 전력들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만큼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음성과 문자 정보를 다시 한번 현장에 참고해 주시고, 자,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일단은 액면은 9번선에 21번 모터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랭킹 1위를 찍었죠. 9번선이 지난주 직전 회차, 지난주가 아니고 직전 회차에 온라인에서 한번 먹고, 자, 다시 한번 2연승에 도전하는데 해볼만 합니다. 왜? 박진서가 최근에 스타트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김창규는 모터와의 공업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모터를 앞세운다면 직접 무조건 장악에 나설 수가 있겠고, 찌르기는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데 전속도는 좀 합니다. 그래서 한준이와 김민찬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 김민찬이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센터 코스이기 때문에 안쪽을 좀 어디서 센터 코스냐, 대상경주에서 월드배 지금 후보에서 센터 코스이기 때문에 인코스 진입을 좀 노리기 위해서 좀 막판 스퍼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9번선과 김민찬의 동반 입상을 먼저 점치고 김창규, 한준이가 여의치 않다면 박진서를 묶어가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는데, 자, 9번선이 바람만 잡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해야 될 대안은 기본적으로 3번을 주목해야 되지만 박진서의 기습, 5번 김민찬의 역습. 자, 김민찬 발동 걸리니까 막 6코스에서도 막 가죠. 자, 1턴부터 돌고 2턴에서 역전하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전력으로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단계는 9번선, 2단계는 박진서와 김민찬을 놓고 대안을 찾는 그런 전략. 역시나 9번선이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경주입니다. 4경주. 자, 여기는 일단은 봐야 될 선수가 많습니다. 일단 김종목을 좀 약하게 볼 수 있고 서정원도 일단 좀 약하게 본다면 아무래도 기량으로 봤을 때는 3번 김한석을 놓고, 자, 76번을 다시 만난 송효석, 그리고 좋은 모터를 만난 구영구, 그리고 공간 파고들 안지민. 자, 아웃코스를 만난 안지민을 약하게 보더라도 구영구와 송효석 도전하는 양상이고 안지민이 허점을 노리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한석이 직전 회차도 스타트를 잘 끊었지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니까 휘감지 않고 휘감아 찌르는 걸 봤죠. 자, 구영구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데, 자, 구영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송효석도 괜찮지만 구영구도 좋기 때문에 모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 모터, 자, 또 그리고 의지를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자, 구영구입니다. 지금 스타트를 끊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끊습니다. 야, 김한석도 잘해. 그리고 송효석도 1코스니까 만만치 않을 거야. 근데 김한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를 끊고 나와서 송효석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자, 구영구는 같이 휘감아 찌르기도 가능하겠지만, 자, 탄력을 살려서 돌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노리다 오히려 죽도밥도 안 되느니 세게 돌리고 나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저는 쌍승을 뒤집는, 4번 놓고 쌍승을 뒤집는 그런 전략. 자, 그렇기 때문에 요 4경주, 자, 제가 구영구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6코스 같은 거 놓치긴 했습니다만 웬만한 데는 다 보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또 모터가 좋기 때문에 팔리지만 더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4번을 주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는 크게 3파전입니다. 일단 김응선, 최강성, 주은석인데 주은석이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번 모터가 신영이 형이 탔을 때 죽섰고 반해진 김종목, 김승택, 정인교, 오세준까지 좋은 모습이 아닌데요. 자, 주은석이 기본적으로 정비력이 좋은 전력입니다. 그동안 주은석을 좀 보신 분이라면 좋은 모터보다는 안 좋은 모터를 받았을 때 더 빨리 끌어올리고 성적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확정검사 랭킹 9번선이 1등, 주은석이 2등입니다. 그 정도로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김응선의 1코스는 좀 세죠. 세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는 3파전으로 보고 있고 중심에는 1번을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면서 주력 주권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위권의 변수를 굳이 노린다고 한다면 나종호 정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응선의 주은석, 김응선의 최강성을 보는 것이 맞지만 나종호가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능성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고 일단 뭐 가능성이지 일단 우세는 1번, 3번, 5번이 더 우승권에 근접하다, 입상권에 근접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는 자 홍진수의 모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32번 모터. 직전에서 김한석이 3연장, 그 전에 전정환이 입상, 서희 2인까지 상승세의 모터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요. 문제는 자, 홍진수의 제가 장점과 단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뭐 이 영상을 홍진수 선수가 보고 서운해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자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입장에서 자, 홍진수가 16기입니다. 자, 막내입니다. 막내라고 한다면 되든 안 되든 공격적으로 입상권을 공략하고 또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기가 탄탄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나종호와 홍진수 투탑으로 지금 16기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두 선수가 전력이 돋보이고 조건을 잘 살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점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자 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또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홍진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욕했던 것 같습니다. 왜?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날씨가 좀 날씨가 좀 뭐 너울이 있다, 바람이 좀 분다, 앉아서 타고 거의 두 바퀴 도는 중에 한 턴 빼고 다 앉아서 도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만약에 순위 경쟁을 하더라도 뭐 공격적으로 세게 붙어 들어와서 경쟁을 경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따볼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순위를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배우고 지금 백직장 같은 16기 막내 기수 물론 17기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좀 뭐 어떻게 군대로 봤을 때는 제가 뭐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다시 한번 본인의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이게 16기 막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가? 무슨 선배 뭐 1, 2기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치고 나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제한을 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높아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좋은 모터를 계속 받았는데 뭐 우승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2착을 계속하면서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리거나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하면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좀 준비해야겠는데 훈련에서 좋았던 건 정민수가 좋았고 또 바깥쪽에서는 서희가 괜찮았지만 일단 서희는 아웃코스 약하기 때문에 2번이 위협적인 전제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길의 인빠지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민수가 역습을 할 수도 있는데 홍진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압박을 하거나 또 1, 2번 사이로 휘감아 찌른다면 좋은 모터를 10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경주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현장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축선별부터 좀 신중하게 2번을 갈 것인지 아니면 미어도 다시 한번 홍진수를 볼 것인지 이걸 좀 선택을 해야 되겠고 입상 후보를 압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복승축은 3번을 보고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 8경주가 현장 추천 경주고 7경주는 김민준이 14번 모터를 배정받았습니다. 14번 모터는 제가 경정 톡톡에서도 관심 모터로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자 안쪽이 지금 벽이 높습니다. 강지환은 1코스에서 기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동은 좋은 모터, 이 장윤태도 좋은 모터에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김민준이 직접 압박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휘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전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배빨은 좋기 때문에 4번을 중심으로 일단 4놓고 5, 6 그림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서 스타트를 일자로 밀고 나온다. 4번이 본인 살기 위한 전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6번보다는 안쪽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1순위는 장형태를 봐야죠. 장형태. 강지한 이이동보다는 장형태가 으뜸이기 때문에 장형태를 놓고 가고, 자, 이이동이 지금 부상에서 돌아와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1코스의 강지환은 좀 찝찝합니다. 기록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또 이이동을 충분히 견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1코스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은 비교를 후에 차선책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4번 김민준을 놓고 순차적으로 가지만 1, 2번 중에서는 저는 강지환을 변수로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배당 역시 좀 덜 팔리는 강지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변의 핵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자, 팔경주 같은 경우는 왜 나병창이 모터가 궁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하 기록도 늦고, 자, 그렇기 때문에 2인이 좋은 모터를 앞세워서 직접 압박을 하고 이주영과 전정환이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전정환의 1번 모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2인의 148번 모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주영의 110번 모터도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요. 문제는 나병창을 압박할 수 있는 2인이 과연 전술이 어떤 전술을 가져 나올까가 생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휘감기도 하지만 나병창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휘감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찌르기를 선호하는 전력이고 스타트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우려와는 다르게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2번이 깔끔하게 돌리고 3, 4번이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터가 좋은 전정환이 주목을 받겠지만 이주영의 직선 탄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순차적으로 가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병창이 치고 나와서 2인이 찌를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3, 4번이 역시나 같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선두권 진입을 노리겠고 1번이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변수로는 저는 3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찌르기는 이주영이 대장입니다. 2인이 전형적인 찌르기형이고 전정환도 찌르기 다 찌르기형이지만 이주영은 원조 대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저번에도 보셨죠? 같이 찌르고 들어왔는데도 이주영이 더 나가는 거 3번을 놓고 쌍승식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일단 원영광과 이지수가 훈련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련태는 1경주에서 결과를 좀 보고서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코스의 1, 2번을 상대로 5번 한성근이 반격에 나서는 그림인데, 자, 장수영도 임 빠지기를 좀 하고 이응석도 모처럼 좋은 입맛에 맞는 모터를 배정받아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자, 한성근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48번 모터도 직전에 이경섭이 3연장을 때렸던 그런 모터고 기록도 6, 7까지 끊어냈는데요. 센터 코스가 약하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공격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상승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휘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림도 나올 수 있죠. 임 빠지기를 나선 장수영 상대로 이응석이 덤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일 가벼운 5번을 놓고 일단은 안쪽 선수들을 먼저 묶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장수영이 호전세를 보이면 이응석에게는 분명히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쌍승을 장수영 놓고 뒤집는 그런 전략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 10경주는 크게 3파전입니다. 바깥쪽은 버립니다. 버리고 안쪽에 3파전. 축을 정하는 게 관건인데요. 지금 조성인의 컨디션 체크가 지금 중요합니다. 자, 모터 배정운이 좀 중요한데, 자, 이번 주 장착한 모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좋았던 모터를 받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조성인의 51번 모터도 그냥 그런데 일단 강하게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큰 그런 모터입니다. 호전세를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3번이 별로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1, 2번 중에서 축을 정해야 되는데, 자, 최영재가 131번 모터를 다시 받았고 김민철은 아까 기세가 굉장히 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재가 임 빠지기를 좀 하기 때문에 2번 입장에서는 찌르기로 역습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2번이 찌르면 3번도 좀 진로가 막힐 수가 있겠죠. 2 놓고 1, 3이 기본인데,
자, 131번 모터를 다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코스는 그래도 좀 기똥차게 탑니다. 물론 김민천이 더 잘 찌르면 인빠지기를 잘하고도 순위를 내줄 수가 있는데, 자,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면서 3번을 배제한다면 요 쌍승식 선택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1, 2번 중에서 축을 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성인보다는 1, 2번이 더 앞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편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가 약합니다. 김지은, 박준호, 김치현. 기록 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지은도 모터가 좋아야 움직이고, 박준호도 욕심은 있지만 자, 삼복승 변수로 좀 내려놓고 싶고, 김치현도 안쪽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5번, 여기에 6번이 경쟁하는 구도. 자, 여기도 축만 정하면 나머지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현장에서 최종적인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여기도 일단 크게는 구영구와 심상철의 우승 대결이고, 자, 대타 출전한, 자, 부상당한 김보경을 대신해 출전한 한준희와, 자, 지정을 해서 그래도 의지를 보였던 손재민이 바깥쪽 우진수 박준현보단 낫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변수로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기량으로 봤을 땐 심상철이 짱이죠. 짱인데 이번 주 구영구는 좀 무섭습니다. 자, 23호 모터, 자, 24번 모터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상철도 좀 더 현장에서 아마 끌어올릴 겁니다. 구영구만큼이나 아니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선 탄력이. 근데 1코스의 구영구는 위협적이고 2, 3번이 4번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 1이 아니라 1, 4를 주력하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네, 후반부입니다. 13경주는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자, 왜? 좋은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김태형만 약하게 볼 수 있고, 김태형의 약세를 활용해서 전두식이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정용진은 자 1, 2번을 상대로 더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김한석도 충분히 압박과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인데다가 김현현은 플라잉 복귀전인데 수면 적응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여기에 구본선은 좋은 모터, 빠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전력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전으로 평가하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아무래도 3, 4번이 축으로 좀 안정감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한석이 더 팔릴 텐데요. 기록도 좀 더 나왔고 기량 면에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전두식이 일격을 가할 수도 있고, 모터 좋은 6번이 일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컨디션 체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복숭의 축은 김한석을 놓고 가는데 나머지 선수들도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경주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액면은 1번 김인혜. 자, 1코스는 잘 타지. 그리고 118번 모터 괜찮은 거야. 이 118번 모터로 정승호도 유석현, 박정아, 윤영일, 직전에 이상문만 잘 못했지. 이상문도 기록이 좀 괜찮았죠. 6566. 김인혜가 1차에는 좀 부진했지만 2차에 온라인도 끌어올리면서 선두권에 올라섰는데 1코스 이점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하모가 지금 중화중화 썼는데 호전세를 체크해야 되고, 서하모가 아니라면 조승민, 자, 김창규도 역시나 모터 궁합을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지은은 아웃코스는 약하기 때문에 김흥선. 자, 1번을 상대로 6번이 가장 위협적인 전력이고, 나머지 2, 3, 4번 중에서는 조승민이 그나마 두 선수가 컨디션이 좀 양호해 보이기 때문에 변수로 좀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1, 6에 1번은 인정하고 간다. 1, 6에 서하모 조승민인데, 문제는 1번이 요즘에 좀 날카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강한 맛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스타트도 그렇고 전술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격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상 후보들을 상대로 충분히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 이변 상황도 좀 대비를 하셔. 준비를 무조건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인혜가 정말 독보적인 스타트 컨디션과 기록을 보이지 않는 한, 소개영주 기록을 보이지 않는 한 이변,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흥선을 놓고 뒤집든, 자, 서하모 조승민의 호전세를 보고서 공략을 하든, 자, 1번을 꺾고 가는 것이 배당의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경주는 김민준을 놓고 가는 편성입니다. 후착착기 양상 2번 인정 착착기 양상인데 일단 아웃코스의 김태규 신동길보다는 괜찮은 모토를 받은 손유정의 반기혁 그리고 2번이 휘감을 경우에는 위치 좋은 곽현성과 박진서가 주워먹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찌르기를 생각하면서 손유정을 갈 것이냐 아니면 김민준이 휘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3, 4번을 묶고 갈 것이냐 관건인데 이 정도 14번 모터에 인코스라고 한다면 감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괜찮았던 곽현성과 그리고 모터 자체는 양호한 박진서가 받아먹는 그림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정석인데 손유정을 보는 이유는 7번 모터가 괜찮고 또 1, 2코스가 유일하게 자력 승부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옆자리가 김민준인데 정시주를 놓고 있다? 이거는 뭐 감겨 죽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욕심을 내면서 스타트를 끊어서 김민준을 찌르게 만든다. 김민준도 손유정 한번 살려주지 뭐 이런 심정으로 감다가 밀리면 3, 4번한테 찔리는 거야. 이런 부담을 느껴서 김민준이 먼저 찌르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손유정과 곽현성, 박진서 요 세 명을 놓고 최종적인 주력 주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남았습니다. 온라인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번 주는 체중이 섞여 있습니다. 직전에 체만 하더라도 뭐 가벼운 선수는 가벼운 선수, 무거운 선수는 무거운 60kg는 60kg대끼리, 뭐 50kg대끼리 맞춰줬는데 금주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전 스타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지정훈련의 해프닝도 있었지만 훈련에서 선수들이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큰일인데 경정은 기록 싸움이죠. 경륜이나 경마나 이거는 점수로 예상을 하면 되지만 경정은 일단 선수의 모터의 코스의 스타트의 날씨까지 작용을 합니다. 변수로 다 작용합니다. 어차피 경륜은 실내에서 하고 점수로 하고 경마도 기수가 하는데 어차피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정보다는 더 변수가 좀 적지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데이터 싸움인데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정확하고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현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1, 2차 기록 갖고 또 소개항주 가지고 그리고 뭐 예상을 잡는데 현장에서 또 지난주처럼 송은성처럼 더 나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일단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객들을 생각한다면 더 집중하고 더 투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말이 길었는데 사전 스타트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고 일단 주목해야 될 선수가 많습니다. 최진혁이 좀 밀리고 있는데 최진혁도 좀 1코스는 가장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복병으로 혹시라도 호전세를 보이면 복병으로 활용하는데 아니다라고 한다면 손지영, 류혜강, 정민수, 송효석, 최강성까지 다 특히 손지영은 최진혁이 약세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고 자 정민수는 지금 안쪽 코스를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다가 송효석은 타봤던 모터를 다시 받았고 유혜강은 공간 침투를 노리겠고 최강성은 전속턴으로 아웃 코스를 극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기도 입상 후보들을 접근하는 방법 보내드리겠고 일단 축선별부터 어려운 게 17경주보다는 그래도 16경주가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첫 경주를 잘 뚫어놔야 마지막 17경주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멘탈을 부여잡고 자 17경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지수, 김선웅, 나종호 모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탄력도 좋지 않고 기본 모터도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코스에 좀 더 기록이 빠른 문주혁과 박종덕이 시속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2차에서 좋은 시속을 보였던 6번 김종목이 3, 4, 5번을 제끼고 들어와서 선두권에 올라갈 것이냐 이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이주영이 호전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아웃코스 김종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1, 2번이 또 하나의 체크하는 거 1, 2번이 충 역할을 할 것인가 요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 17 경기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실한 중심도 일단은 뭐 손지영과 문지엽이 축으로 팔리겠지만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 서울은 오후에 잠깐 내리는 걸로 미사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중부 그리고 남부 지방은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손님들 뭐 일단 그 본장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날씨가 흐리다는 거고 흐리다는 것은 바람 그리고 너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환경적인 것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4월의 첫 주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현장에서 그런 선택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